어떻게 되어져 있을까요? 이 내부 구조는요, 여러분 또 그림을 또 보셔야 되는데, 이 내부 구조는요, 여러분들 우리 쉽게 생각하면 대뇌도 화이트, 즉 백색질이 있었고 뭐가 있었어요? 회색질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척수도 회색질이 있고 백색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척하면 척하고 하셔야 되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은 핵이 있는 부분, 핵체, 세포체가 주로 있는 것은 회색질일 거고 신경루가 많이 지나가는 것은 백색질이다. 그런데 위치가 뇌나 소뇌에서는 어때요? 회색질이 바깥쪽으로 가 있고 백색질이 안으로 모여져 있는 거와 반대로 이 척수는 바깥쪽이 백색질이고 안쪽이 회색질이에요. 왜 그러냐면 위에서 내려오는 신경회로가 바로 빠져나가기도 좋아야 하고요. 이 척수 레벨에서의 핵들은요, 어떤 역할들을 많이 하냐면 뇌처럼 어디에다가 막 여기저기 주는 역할이라기보다는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 가볍게 처리를 하고 바로 토수할 수 있는 레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깥쪽에 회색질이 있고 안쪽에 백색질이 있다고 하면 내려가기는 좋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갔다가 다시 빠져나가려고 하면 어때요? 거리가 길어지는 거예요. 효율성이면서 떨어지는 거죠. 흔히 우리가 가성비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런 구조의 배치는 이 가성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즉 효율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척수에서는 회색질이 안에 있고 백색질이 밖에 있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백색질은요, 고유의 축삭들이 있고요. 이 고유의 축삭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척수 레벨에서만 움직이는 축삭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것을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은 고유 척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루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와중에도 몇 가지 신경루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 신경루는 뇌나 다른 기관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하나의 고속도로처럼 쭉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신경루라고 한다. 이제 여러분들 이런 용어들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처럼 백색질에서는요, 이러한 축삭의 연결선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고, 여기서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뇌 부분, 이 뇌라는 건 대뇌도 포함되고 소뇌도 포함하고 뇌줄기도 포함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내려가는 축삭이 지나가는 곳이다라는 건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렇다 그러면 회색질은 어떨까요? 이 회색질은요, 자, 여기서 보시면 핵들의 군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보면 학군들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게 아니고 핵이에요, 여러분. 핵군들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이 안쪽 부분이 회색질, 바깥의 부분이 뭐예요? 백색질인데 이 회색질 모양은 H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즉 H 모양으로 뒤에 2개, 앞에 2개 이렇게 있고요. 앞쪽 부분은 운동과 관련된 핵군들이 모여져 있고 뒤쪽 편에는 감각들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이거는 지나가는 신경루도 그와 유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나중에 백색질 구조를 배울 때 좀 쉬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가성비를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인체의 구조들은요, 되게 효율성을 강조한 구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교적으로 보면 누가 만드셨고, 또 과학자들이 봤을 때는 계통 발생학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토대로 보더라도요, 여러분 그냥 만들어지거나 그냥 발달된 게 아닌 거예요. 이처럼 모두 어때요? 점차적으로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쓰고 가성비가 좋고 효율성이 좋게끔 만들어진 게 우리 인체 내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때요? 이런 구조들이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앞서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앞쪽 H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H자로 이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쵸,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은 뭐예요? 중심 부분이라서 여기 이쪽에서 지나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교차 지점이 될 수 있고요. 이 뒤쪽 부분은 뭐예요? 제가 뒤쪽 부분은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앞쪽 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운동 정보를 처리하는 곳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여기 가쪽은 뭐가 있을까요? 이 가쪽에 이렇게 볼록 요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인체 내에서는 근육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근육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가 하나가 더 있어요? 자율신경계. 즉 심장을 뛰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장을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위를 움직이게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신경이 이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추론이 가능하시냐면 이 뒤쪽에 있는 백색질은요 운동보다는 감각과 관련된 축삭들이 많을 거고요. 이 앞쪽 부분은 감각보다는 운동과 관련된 축삭들이 많을 거다. 그 다음에 이 옆에는 내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앞뿌리, 뒷뿌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뿌리가 이렇게 있어서 이게 앞뿌리, 뒷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앞뿌리 쪽에서는 운동과 관련된 정보들이 나갈 거고요. 뒤쪽 부분에서는 감각과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정리가 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는 뽀족 튀어나왔다고 해서 앞불, 그 다음에 뒤쪽에는 뒷불, 옆에는 가쪽불 이렇게 얘기를 한다. 명칭을 이렇게 붙인다. 그러면 모든 것은 이제 앞쪽이냐 가쪽이냐 뒤쪽이냐에 따라서 뒤에다가 이름이 다른 것만 붙을 거예요. 나머지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대부분의 이 척수 회색질에서 있는 이러한 핵군들은요.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내가 뇌로 올라가거나 뇌에서 내려오는 정보를 한번 걸러주거나 아니면 좀 더 정제되게끔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감각이 들어와서 이 가쪽 뿔이 아니죠. 뒤쪽 뿔에 있는 핵군들하고 연접을 한번 해서 올라간다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들어오는 정보가 이만한데 내가 이만한 정보를 다 머릿속에서 주면은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추려지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많이 들어오는 정보들이 있는데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손에서 들어오는 정보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 옷을 입었을 때 들어오는 정보, 그 다음에 이 머리카락 때문에 여기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들어오는 정보를 좀 더 걸러주는, 우리가 걸음망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채라고 설명을 할 때도 있는데 이것처럼 한번 걸쳐주는 이러한 것들, 즉 사이신경, 척수 사이신경의 역할을 아주 많이 하고 있는 게 이 회색질에 있는 핵군들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 회색질은 이렇게 들어오는 정보들을 이렇게 모아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얘네들도 참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참 외울 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자, 여기서 보실 때 이렇게 회색질을 구분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렉시드 층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렉시드 층판은 10개 구역으로 나누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렉시드 층판을 또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네요. 참 외울 것도 많고 이해해야 될 것도 많고 그쵸? 어려워요. 그쵸, 여러분? 이 렉시드 층판은요. 제가 10개로 구분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요. 렉시드 층판의 일부는 감각, 운동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고 내장기관, 그 다음에 교차하는 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서 여러분들 외우기 어렵지 않으실 건데 제가 그림을 보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은 렉시드 층판은 제가 10개 구역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라고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렉시드 층판은요 10개 조직으로 영역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제가 그림을 이렇게 군집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군집을 나누어졌다라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기준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뒷불에서는요, 렉시드 층판 1번에서 6번까지 있고, 이 부위에서는 대체로 감각과 관련된 핵군들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간 가쪽불, 이쪽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7번째 렉시드 층판이 있는데, 이 렉시드 층판 7번째 7번은 1부는 가쪽 불에 있고요. 1부는 앞쪽 불에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 앞불은요, 렉시드 층판 7번의 일부와 그 다음에 9번까지가 존재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이 회색질 중간 이 부분, 제가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층판 10번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이 부분은요, 기능적으로 특수하게 성향이 같은 것들이 모여져 있는 군집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좀 더 구분을 져서 설명을 해보면, 렉시드 층판 1번에서 2번은 해로운 자국이 들어올 때 이 부분에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연접을 해서 이 해로운 자국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인체 내에서 근육에서 들어오는 고수용성 감각과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반응을 하냐면 두전 식별 감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혹시 감각 테스트 하는 걸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 개의 점이 있어서 이렇게 딱 했을 때 이걸 두 개의 점을 인식을 하느냐 하나로 인식을 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이 부분 메모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두 점 식별 감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내가 두 개의 지점을 이렇게 포인트를 줬는데, 이 두 개의 점을, 여기서 나오는 점을 두 개로 인식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는 검사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짓느냐,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그 슬라이드 보시면서 제 설명 한번 따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리셉터 필더라고 하는데요, 수용기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감지하는 것들은 여기에 두 개가 있건 하나가 있건 여기에 내려가는 축사기산 하나의 정보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셉터 필더라는, 즉 우리가 수용기 영역이라는 이 영역이 멀거나 가까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가 색깔을 좀 바꿔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조밀하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제가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이렇게 하면 두 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하고 여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의 점으로만, 즉 이 필더가 이렇게 넓어져요. 그래서 하나의 점으로만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느 부위랑 비교를 하시면 되냐면, 이 손가락 부분은 이 앞서 말씀드렸던 두 점 식별 감각이 되게 조밀해요. 반면에 등과 종아리나 허벅지 같은 부분은요,
여러분 되게 듬성듬성 있어요. 이것에 대한 감각 정보가 렉스 층판 3번과 4번으로 들어간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다시 들어갈게요. 그러면 렉스 층판 5번은 어떤 자극들이 가냐면 여러분 역시나 해로운 자극들 여기도 오고요. 또 하나가 좋아요. 내장에서 들어오는 정보도 렉스 층판 5번으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 렉스 층판 6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고유 수용성 감각 하는데 렉스 층판 3번과 4번은요 여러분 고유 감각들하고 즉 고유 우리가 피부에서 들어오는 감각들하고요 두전 식별 감각을 처리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렉스 층판 3번과 4번은요 여러분 고유 감각들이 들어오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부위에서는 두 점을 식별할 수 있는 감각 정보를 수용하고 있다, 처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는데 똑같은 고유 감각이 또 어디서 처리가 되냐면 렉스 층판 6번에서도 고유 감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7번은요 약간 특이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감각 정보들이 이쪽으로 와서 연접을 해서 올라가는데요. 하나의 기둥을 형성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기둥이 처음부터 끝까지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T1과 L3 사이에서만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게 특수하게 분화가 돼서 구성이 어떤 기둥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 기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클락 컬럼이라고 클락 기둥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이 부위로 올라가는 정보 중에는요 무의식적인 고유 수용성 감각이 들어와서 지나가게 되는데 이 부위에서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손해로 가는 정보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죠. 또한 자율신경계의 세포체들이 여기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자율신경계도 관여를 하고 있다. 즉 우리가 렉스 층판 7번이 아까 가쪽 불과 앞쪽 불 일부를 이렇게 포함한다라고 제가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굵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들어오는 정보가 많고 처리하는 게 많구나.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처리가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렉스 층판 8번은요. 오른쪽에서 오는 정보를 왼쪽으로 올려보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렉스 층판 9번은요. 우리의 운동 핵군들이 모여있는 집합체예요. 그래서 이 핵군들에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파 운동신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운동신경 지배를 하는 즉 근골격계를 지배하는 우리가 신경을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알파 운동신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여기서 나간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 좀 더 다른 부분을 같이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요. 렉스 층판 10번까지만 설명을 하고 제가 메모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렉스 층판은 제가 위치가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척추 가운데 지금 무슨 소리예요? 척수의 회색질 가운데 부분이어서 이렇게 교차해요 라고 설명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왼쪽 이렇게 교차하는 이런 신경 섬유들이 지나가고 있고 이 부분이 포함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다시 메모장으로 넘어가서 알파 운동 신경 섬유 특히 렉스 층판 9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넘어가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제 색깔을 좀 바꿀까요,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거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척수의 단면도가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뒤쪽에서 오른 정보는 우리가 렉시드 층판들은 대부분 감각과 관련돼 있고 이 앞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렉시드 층판이라고 해서 그 중에서 9번이 운동과 관련돼서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혹시 여러분들 아래 운동신경, 위 운동신경 이렇게 배워보셨어요? 어퍼모터 뉴런, 아퍼모터 뉴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위 운동신경, 여기 아래 운동신경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CNS와 PNS를 나눠서 설명을 같이 드려야 돼요. 자, 여러분들 CNS하고 PNS는 이제 뭔지 아시죠? 중추 신경계, 그다음 말초 신경계인데 여러분 척수 이 라인은 여러분 요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추 신경계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중추 신경계. 이 밑으로는 우리가 말초 신경계라고 해서 우리가 처음에 배웠을 때 중추 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구분을 하고 말초 신경계는 뇌 신경과 뭐라고 했어요? 척수신경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즉 여기서 나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척수신경인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 안쪽으로 가는 것은 즉 척수 기둥을 이루고 있는 척수는 우리가 중추신경계인데 밖으로 빠져나가는 선만 우리가 말초신경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위 운동신경과 아래 운동신경은요 어떻게 구분을 지으셔야 하냐면 이 CNS는 위 운동신경을 우리가 어퍼모터 뉴런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래 운동신경은 로모터 뉴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위 운동신경은 중추신경계 보다 크기가 포함하는 포괄하고 있는 범위가 작아서 중추신경계는 이 운동신경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고요. 아래 운동신경은 말초신경계보다 포함하는 영역이 넓어서 이 아래 운동신경은 말초신경계를 포함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 꼴이느냐? 이 꼴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데 우리가 중추신경계하고 말초신경계는 우리가 해부학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되세요. 구조의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 운동신경, 아래 운동신경은 기능학적인 구분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운동신경이 구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아마비 환자들이 어디가 바이러스가 침투가 돼서 우리가 마비 증상이 나타났었냐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앞불 쪽에 이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마비가 오는 것을 우리가 소아마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신경계 손상에서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와 말초신경계 손상 환자들이 나타난 증상이 뚜렷한데 이들은 손상은 중추신경계의 손상을 받았으나 증상은 말초신경계 환자들하고 유사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구분이 지어지면 이 부분이 설명이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이 8번 렉시드 층판의 9번의 핵군을 기준으로요. 핵을 연접하기 전에는 나타나는 증상과 이 핵군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축삭의 손상을 받던 이게 설명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 핵군의 기준으로 해서 이 핵으로 들어오는 정보의 전까지를 위 운동신경, 이 핵군을 포함해서 다음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뭐예요? 아래 운동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치를 한번 보세요. 아래 운동신경세포를 포함하고 있는 영역이 중추신경계의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즉 말초신경계보다 안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꼴이 될 수가 없고, 아래 운동신경세포가 우리가 말하는 말초신경세포와 이꼴은 아니고 포함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서 연접을 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운동신경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 부분을 우리가 아래 운동신경세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알파 운동신경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의 근육이 직접적으로 지배를 해서 근수축을 유발하는 부위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계시죠? 자, 여기까지가 렉시드 층판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